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뉴스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한국일보 박지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뉴스 큐레이터 박지연입니다. 네, 오늘 키워드는 오늘 키워드 판도입니다. 판도. 네. 총선 판도가 어떻고 이렇게 지금 자주 나오는 단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이제 변화의 속도가 LTE급인 요즘인데요. 이 자고 일어나면 외교 안보 지형부터 말씀하신 총선 판도 그리고 시장 상황까지 달라져 있죠. 그렇죠. 예, 최신 뉴스를 놓칠까 봐 저도 부지런히 파악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먼저 달라지는 입시 판도 짚어보겠습니다. 예,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신입생 2,000명 증원이 확정돼서 대격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K-팝 스타를 중심으로 형성됐던 팬덤의 판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국내 한 은행의 전국 지점 곳곳에서 중장년 오픈런이 목격되고 있어서 전해드리겠고요. 마지막 판도는 스포츠입니다. 올 시즌 KBO 리그는 한화 류현진의 복귀,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 ABS 도입으로 경기 판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서 그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판도 의대 정원 확대. 의대로 많이 몰리겠죠?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20일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6일 증원 계획을 밝힌 지 43일 만인데요.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이미 입시 준비를 시작했다고 하고요. 전국 40개 의대 정원이 기존 3,058명과 비교해서 단번에 65.4%나 늘었어요. 이 모집 규모로 볼 때 당연히 이과 상위권 수험생들의 지원이 대폭 늘어날 만합니다. 아무래도 상위권 학생들은 이 넓어진 의대 진학 기회의 문을 놓치고 싶지 않겠죠. 예, 이번에 늘리는 인원의 82% 대다수가 비수도권 의대에 배정됐죠? 예, 내년에 비수도권 의대 정원이 3,662명인 만큼 지역 인재 전형 대상은 2,198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 7곳은 의대별로 이 정원이 200명으로 늘었고요. 특히 충청 지역 수험생은 지역 인재 전형으로 지원할 의대가 한 군데도 늘게 됐어요. 교육부는 분교가 아닌 캠퍼스라 지역 인재 전형 선발 의무 대상이 아니었던 천안의 단국대 역시 입학 정원이 40명에서 120명으로 3배가 된 만큼 이 학교 정원의 60% 이상을 지역 인재 전형으로 선발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지방의 의대 입학생의 60%는 그 지역 출신 인재로 채워라. 이게 지역 인재 전형 규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머지 40%는 여전히 서울의 수험생들에게도 기회가 열린 거죠? 그렇습니다. 이 정부의 권고대로 지역 인재 전형이 60% 선으로 정해져도 나머지 40%가 서울의 이과 상위권 수험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지역 거점 국립대 7곳의 정원이 지금 200명인데 여기서 40%가 된다면 80명은 그 지역 인재가 아니어도 입학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 적지 않은 비중이다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역 인재 전형을 노려서 지방으로 유학 가는 게 늘어나겠죠? 그럴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정부가 이런 의대 증원 기조를 최소 5년간 유지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서요. 지역 인재 전형을 노리고 비수도권 고등학교로 전학하는 이른바 지방 유학이 성행할 거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생뿐 아니라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 중에서도 지역 인재 전형을 목표로 지방으로 가자 이런 바람이 분다고요? 2027학년도까지는 해당 지방 대학이 소재한 지역에 고등학교에 입학한 다음에 졸업하면 이 지역 인재 전형으로 지방 의대에 진학할 수가 있는데요. 예.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8학년도부터는요. 중학교도 비수도권에서 졸업을 해야 지역 인재 전형에 지원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녀가 초등학생이면서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부모 중에는요. 이 지방 전입을 고려하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의대로 이 상위권 학생들이 쏠리면 이공계의 다른 학과는 영향이 크겠어요. 이공계는 울상입니다. 입시업계에서는 성적이 우수한 상위권 학생들이 의대로 쏠리면 일반 학과를 포함해 주요 대학 합격선이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3 재학생은 물론이고 대학생 그리고 직장인까지 대거 의대에 가기 위해 뛰어들면서 단기적으로 이공계 인재 양성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요. 예. 또 서울 주요 대학의 한 교수는요. 상위권 대학 공대 재학생의 상당수가 이
반수를 해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이공계 그리고 첨단 분야 인재를 키우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무색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너무나 다들 의대로만 가려고 하는 이 풍조가 사실 문제거든요. 이거부터 좀 바뀌어야죠. 자, 두 번째 판도 중장년층이 주도하는 이 K-팝 새로운 팬덤 판도라고요. 네, 앵커님 그 좋아하는 가수의 얼굴이 그려진 포토카드 아세요? 뭐 10대, 20대들이 많이 모은다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젊은이들만의 놀이문화다 이렇게만 답하시면 반쪽짜리 정답입니다. 이 황혼에 접어든 분들도 젊은 세대와 똑같이 좋아하는 가수의 포토카드를 적극적으로 모으고 계시거든요. 중장년들도 포토카드를 모은다. 그렇죠.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건? 이 포토카드를 손에 넣으려면 적잖이 품을 들여야 합니다. 저희가 아침 일찍 서울 은평구 소재 한 은행에 가보니까요. 은행이 문을 열기도 전인 오전 8시 30분에 이미 입구 앞에는 59세 팬이 접이식 의자를 펴놓고 앉아 계셨어요. 그 옆에는 그 62살인 남편께서 같이 서 계셨고요. 오픈런이군요. 그죠? 네. 여기 이명웅이죠? 맞습니다. 네. 이 부부는 가수 이명웅 씨의 팬클럽인 영웅 씨 되셨고요. 사람들이 몰리기 전에 이명웅 씨 포토카드를 사수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집을 나섰고 이 영업시간 전부터 문 앞을 지키고 계셨다고 해요. 그 이명웅은 지난달부터 국내 한 은행의 광고 모델로 나섰는데요. 고객 유치를 위해서 이명웅의 얼굴이 박힌 포스터와 포토카드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토카드 모으기가 10대, 20대만의 놀이문화는 아니다. 그 말이죠? 네, 또 예. 포토카드뿐만이 아닙니다. 이명웅과 관련된 곳을 이 성지순례 하듯이 찾아다니는 이른바 웅지순례 코스도 생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지순례에 이명웅의 웅자를 붙인 웅지순례. 그렇습니다. 예. 강남 신세계 센트럴시티의 이 번쩍이는 영상 광고판을 배경으로 사진과 영상을 찍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오후 4시쯤 고속버스 터미널 매표소 앞에 가보니까 이 LED판에 나오는 이명웅 은행 광고 영상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60대도 있지만 30대도 있었습니다. 예. 이른바 덕질이라고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이런 덕질을 하는 현상을 자녀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 영웅시대에 부모를 둔 자녀분들은 퇴근길에 버스 정류장에 있는 이명웅 광고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부모님께 전송을 하면서 이 부모님의 덕질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SNS에 보면 중장년층의 열정을 지지하는 이 자녀분들의 게시물도 적잖이 보이고요. 또 문화 담당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부모님의 덕질을 지지해 주는 것이 자식들이 부모님들께 효도하는 방법이다라고요. 네. 이명웅 씨 광고 사진이 나온 신문도 모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영웅시대 팬들은 요즘 이렇게 보기 드물게 신문을 산다고 해요. 최근 저희 한국일보 일면에도 이명웅 씨가 담긴 은행 광고가 실렸거든요. 그래서 이 신문 광고를 굿즈처럼 모으는 분들도 계십니다. 게다가 중장년층은 구매력이 있는 연령대니까 팬덤 문화가 더 커질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명웅 팬덤은 구매력이 높을 뿐 아니라 적극적이기로도 유명합니다. 이 이명웅 기념품을 받기 위해서 이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예금 통장을 만드는 번거로움도 마다하지 않았고요. 또 포토카드를 받으러 왔다가 39년 동안 잊고 있던 계좌에 공돈을 찾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 기업들은 이명웅 씨를 광고 모델로 쓰려고 아주 경쟁이 치열하겠는데요. 이명웅을 광고 모델로 쓰려는 기업들의 경쟁 치열합니다. 저희가 광고업계 종사자들에게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명웅의 광고 모델료는 1년 계약에 9억 원 선이라고 합니다. 와. 그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10억 원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예인 중에서 특 A급 대우입니다. 중장년 팬덤 화력이 대단합니다. 이 화력 학계에서도 호기심의 대상입니다. 어떻게요? 그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죠. 문화기술대학원 음악신경과학연구실은요. 이명웅의 음악을 좋아하는 팬들을 대상으로 이르면 이달 뇌파 실험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뇌파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연구 대상으로 이 K-팝 팬들과 함께 임영웅 팬들을 함께 모집한다고 합니다. 10대, 20대의 뇌파 변화와 중장년층의 뇌파 변화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건 좀 궁금해지네요. 네, 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 판도 야구.
그렇습니다. 오늘 23일 전국 5개 구장에서 한국 프로야구의 43번째 정규 시즌이 개막합니다. 올 시즌 KBO 리그는 한화 류현진의 복귀로 다른 시즌보다 볼거리가 다양해질 전망이고요. 또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 ABS 도입 같은 규칙 변화로 경기 판도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은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이걸 이제 기계가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개막전 첫 맞대결 어디서 벌어지나요? 예, 첫 맞대결은 한화 LG의 경기가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리고요. 롯데 SSG는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삼성 KD의 경기는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열립니다. 또 키움과 기아의 대결은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고요. 두산과 NC 경기는 창원 NC파크에서 각각 펼쳐집니다. 이 중에서도 단연 눈길을 끄는 경기는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과 디펜딩 챔피언 LG가 맞붙는 잠실 개막전입니다. 류현진은 12년 만에 한화로 돌아온 거죠? 그렇습니다. 류현진은 12년 전 한국 활동 당시 이 말 그대로 LG의 천적으로 군림했잖아요. 2006년 4월 데뷔전에서 첫 승을 시작으로 통산 22승 평균 자책점 2.36이라는 경이로운 숫자를 남겼죠. 특별히 LG에 강했다 얘기인데 그러면 오늘 LG는 그 아픈 과거를 청산하는 기회가 되겠네요. 네, 류현진의 KBO 리그 활동 시기가 이 LG의 암흑기와 겹치거든요. 그런데 류현진이 한국을 떠나 있는 사이에 오지환은 리그 최고 야수 중 한 명으로 성장을 했고요. 김현수, 박혜민 등 베테랑들이 쌍둥이 군단에 합류했습니다. 지난 시즌 통합 우승의 기세가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류현진을 상대하는 것도 LG에게는 위안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또 류현진과 추신수, 또 류현진과 김광현 이런 맞대결에도 관심이 쏟아지죠. 네, 류현진과 추신수는 딱 한 차례 맞대결을 벌였어요. 2013년 7월 28일 LA 다저스와 신시내티전 이야기인데요. 당시에는 류현진이 2타수 무안타 1볼넷으로 판정승을 거뒀지만 사실 자웅을 겨루기에는 부족한 데이터였거든요. 1볼넷이 있었으면 꼭 판정승이라고까지 말하기도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무승부 정도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요. 예. 네, 국가대표 원투펀치로 활약했던 류현진과 김광현의 KBO 리그 선발 맞대결 역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최원우 한화 감독과 이승용 SSG 감독 모두 이 피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팬들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네. 금년 프로야구는 볼거리가 더 많아졌어요. 자, 한국일보 박지영 기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6분 향해 갑니다.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먼저 기상청의 박다요 씨. 네, 밤사이 비가 그치고 안개도 많이